안녕하십니까. 자, 한 주간 잘 보내셨죠? 네. 자, 오늘은, 계약 총론, 지난번에 못했던 부분, 468페이지, 제3자를 위한 계약. 여기서부터 할 거죠? 계약 강론까지 오늘 공부할 겁니다. 다음 주에 민사특별법 해서 다음 주까지 해서 진도가 마무리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이제 문제풀이를 들어가는데, 이 교재도 같이 활용하면서 한다고 했어요. 확인 사살을 해드리면서 문제풀이를 한다는 거. 자, 우리 제3자를 위한 계약. 이거 별표해야죠. 한 문제가 꼭 나온다 생각하세요. 이건 안 나올 때가 거의 없어요. 매년 나와요, 매년. 제3자를 위한 계약. 이건 몇 가지만 주의하면은, 여러분들 겁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자,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이렇게 나오죠. 이 건물을 을에게 1억 원에 매매를 했다. 그러면 매매 대금은 매도인이 받는 게 아니라 병한테 갖다 주기로 하더라 이겁니다. 이게 제3자죠. 자, 매매 계약에서 생긴 대금 채권을 병한테 수익토로 병한테 취득하도록 이렇게 내용을 정해놓은 계약이다. 이걸 제3자의 약관 계약이다. 제3자의 약관이다. 제3자에게 권리를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이 정해져 있다 이겁니다. 그렇죠? 제3자 약관계약. 그러면 갑을 이렇게 요청하는 자다 해서 이걸 요약자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 을을 낙약자라고 그러죠. 응낙하는 자. 그러면 이 병을 뭐라고 하냐? 수익자라고 그러죠. 수익자. 그러면 대금을 취할 자가 누구죠? 이자죠. 이자를 채무자라고 그래요. 이 사람은 수익을 받는 자고. 그러면 이 요약자와 수익자의 관계를 우리가 대가관계라고 그래요. 이 대가관계는 계약의 내용이 아니죠. 계약의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대가관계는 부존재, 무효 취소, 해제되더라도 계약에 영향을 미친다, 계약에 영향 없다. 계약에 영향 없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것이 이 대가관계가 무효화됐어요. 그러면은 갑은 을한테 이행을 거절할 수 있냐 이겁니다. 대가관계가 무효화됐을 때 이행 거절한다 못한다? 못한다. 을은 병한테 이행 거절할 수 있냐 이겁니다. 못한다. 왜? 계약의 내용이 아니니까. 아무런 영향이 없으니까. 여기 이제 한 지문에 나오죠. 그러면 계약의 내용이 뭡니까? 바로 이거죠. 요약자와 낙약자 관계.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보상관계. 이게 계약의 내용이죠. 그러면 이게 계약의 내용이다 보니까 보상관계가 무효, 취소, 또는 해제, 또는 동생항변권이 생겨요. 동생관계예요. 이런 것들은 낙약자가 수익자한테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낙약자는 수익자에게 이런 것들을 없다 그러면 틀리죠. 자, 이건 계약 내용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계약이 무효화됐음을 주장하면서 을은 병한테 이행을 거절할 수 있어요. 이 계약이 취소됐음을 주장하면서 이행을 거절할 수 있어요. 동생항변권을 주장하면서 나 이 등기를 넘겨받을 때까지는 대금 못 준다라고 거절할 수 있어요. 중요한 얘기죠. 그렇죠? 주장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왜 수익자는 선의 제3자 속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수익자는 제3자의 보호규정. 보호규정에 해당된다? 해당 없다? 그렇죠. 해당 없죠. 왜 해당 없냐? 제3자의 보호규정에 해당되려면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만이 제3자로 보호가 되는데 이 병은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예요? 이 계약 내용 속에서 나온 자예요? 이 계약 내용 속에서 나온 자예요. 그러면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가 아니에요. 제3자의 보호규정에 해당 안 되니까 이 무효 취소 해제를 가지고도 이자가 손해예요. 수익자가 몰랐어. 그래도 수익자한테도 무효를, 취소를, 해제를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오케이? 자, 그렇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 낙약자가 이미 이행을 했네? 자, 이게 6번 나왔죠. 이행을 했어요. 이행을 했는데, 이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됐어. 그러면 계약의 무효 취소 해제를 주장하면서 이 이행했던 부분을 반환 청구할 수 있냐? 원상 회복 청구할 수 있냐? 있어요, 없어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냐? 없다라는 거. 이게 6번이나 나왔죠. 이미 줬으면은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안 줬으면은
이행하지 못하겠다, 이행 못한다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이미 줬으면은 반환 청구 못한다. 왜 반환 청구 못 하죠? 안 줘도 될 걸 줬는데?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수익자는 원상 회복 청구 상대방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상대방이 아니다라는 거. 그러면 을은 대금을 1억 원을 병한테 줬는데 이 계약이 무효화됐어요. 그래서 저 건물을 취득을 못하게 되는데 누구한테 1억 원을 반환받는다? 갑한테. 오케이. 계약 당사자가 갑이니까 갑한테 반환받아야지 병한테 반환 청구 못 한다는 거. 오케이.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 이제 이 수익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고 그랬죠.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취소권, 해제권 이런 걸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취소권, 해제권 이런 거 행사해요, 못해요? 못하죠. 원상 회복 청구권 이런 거 있다, 수익자에게 없다. 회복 청구권 이런 거 없죠.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취소권이나 해제권, 원상 회복 청구권은 청구권자가 아니라는 거. 그렇죠? 그러면 낙약자 측에서 수익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수익 여부 확답을 요청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수익할 건가 안 할 것인가? 물어볼 수 있죠? 근데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확답이 없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무슨 효과가 생긴다?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이 수익의 의사표시는 누구한테 해야 한다? 수익 의사표시는 낙약자한테. 낙약자한테 해야죠. 그러면 이 수익의 의사표시가 낙약자에게 했을 때 수익의 의사표시 이것은 계약의 성립 요건이에요. 이 권리의 발생 요건이에요. 권리의 발생 요건이라는 거. 계약의 성립 요건이다 그러면 틀리죠. 권리가 이제 확정되는 거죠. 낙약자한테 수익의 의사표시가 됐을 때. 그래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계약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변경 소멸시킨다, 변경 소멸시키지 못한다. 변경 소멸시킬 수 있어요? 소멸시키지 못해요.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채권이 병에게 확정되니까 그 내용이 없었던 걸로 소멸시키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낙약자가 이행을 안 해버려요.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이에요. 그러면 이 수익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수익자는 채무불이행 사유에. 수익자는 계약을 해지 못하죠? 그러지만 손해배상 청구는 해제권은 없지만은 손해배상 청구권은 있죠? 자, 요게 바로 제3자를 위한 계약. 그러면은 가만히 보니까 왜 1억 원을 병한테 갖다 주도록 요청했는가 했더니 갑이 병한테 1년 전에 빚을 지고 있어. 그 빚을 채무 변제하기 위해서 이 변제 목적으로 이 대금으로 이렇게 이행하기로 했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 갑의 채무를 이 을이 인수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채무를 인수한 거죠? 그러면은 갑의 채무가 없어진 거예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있죠? 그러면 갑의 채무가 그대로 있으면서 새로운 채무자가 발생했잖아요. 이걸 병존적 채무 인수계약이다 그러죠. 이걸 뭐라고 부른다? 병존적 채무 인수. 병존적 채무 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한다라고 판결 내리죠. 28위 시험문제 나왔죠. 병존적 채무 인수. 빚을 갚고자 이 매매 대금으로 이렇게 을한테 이행하기로 약정을 하는 거. 제3자를 위한 계약이면서 병존적 채무 인수 계약이라는 거. 알겠죠? 자, 우리 책을 볼까요? 469페이지. 469페이지를 보니까 제일 위에 그림이 있잖아요.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 요약자와 낙약자 관계가 보상관계인데 그게 계약의 내용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요약자와 수익자 관계가 대가관계, 출연관계인데 그건 계약의 내용이다 아니다? 아니다. 자, 법적 성질 보니까 계약 당사자는 요약자와 낙약자이고 수익자는 당사자가 아니다라고 써있죠? 거기에 기억본의 세 번째 줄. 수익자는 계약 성립 당시에 현존 특정해야 한다. 현존 특정되지 않아도 무방하다. 안 해도 무방하다. 오케이. 뱃속에 있는 태아나 설립 중에 있는 법인도 제3자가 될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제3자의 약관이다 해갖고 제3자에게 권리를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거기에 니은번의 두 번째 줄 병존적 채무 인수 등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나라고 나오죠. 그러지만 면책적 채무 인수나 이행 인수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면 거꾸로 병존적 채무 인수만 확실히 알아놓으면 되겠네. 해당 안 되는 건 신경 쓰지 말고 병존적 채무 인수만 하나만 알아놓으면 되죠. 자, 뒷장이 넘어가서요. 우리 제3자 470페이지에 지금 제3자에게 채권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반드시 채권에 해당한다. 물건일 수도 있고 채무 면제시켜주는 것도 가능하다. 이게 두 번 나왔죠, 여러분들. 병이 을한테 빚을 지고 있는 걸 이 매매대금으로 탕감시켜주기로 할 수 있냐? 채무 면제. 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병의 채무를 이 대금 대신에 면제시켜주기로 한다면은 병은 수익이 발생한 거야, 하는 거예요. 돈 안 갚아도 되니까. 수익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채무 면제시켜주는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유효하다. 이게 여러분들 지금 두 번 나왔죠. 채무 면제시켜주는 것도 유효하다는 거. 그렇죠? 그게 바로 그 판례박스잖아요. 판례박스. 470페이지 판례박스를 보니까 계약 당사자가 제3자에게 가지는 채권에 관하여 채무를 면제하는, 거기 채무 면제에다 동그라미 쳐요. 판례박스 찾았어요? 채무 면제하는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여 유효하다라고 나왔죠? 그것이 여러분들 문제 두 번 나온 거죠. 자, 계약의 원인관계다. 보상관계. 이게 기본관계죠. 기본계약이죠. 보상관계가 계약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거기 B번이 중요해요. B번 좀 별표하세요. B번, 제일 밑에 B번. 자, 수익자는 보상관계의 무효 취소 해제가 되었을 때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다. 따라서 보상관계의 무효 취소 해제 사유로 낙약자는, 계약 당사자는 수익자한테 대항한다, 대항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낙약자는 수익자한테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이겁니다. 저 계약이 무효지 않냐? 대금 줄 필요가 없지 않냐? 이행을 거절할 수 있어요? 계약의 내용이니까 이게. 그거 첫 문제 잘 나옵니다. 별표했어요? 471페이지. 대가관계. 대가관계는 계약의 내용이 아니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시험 문제가요. 대가관계라고 안 나옵니다. 시험 문제는 대가관계를 안 나오고 요약자와 수익자 관계다 이렇게 나와요. 요약자와 제3자의 관계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대가관계를 읽어내야죠. 시험 문제가 그렇게 나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대가관계가 요약자, 수익자 관계일 때는 그 흠결은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죠. 그러니까 미치지 않기 때문에 자, 이게 무효화됐어. 대가관계가 돈을 갚아야 할 돈이 없는 거야. 그러면 갑은 을한테 건물 이행을 거절한다, 거절 못한다. 무효를 주장해서 못하죠? 을도 대금 지급을 거절한다, 못한다. 못한다. 이건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게 없더라도 그대로 계약은 유효해. 오케이? 주의하시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우리 거기 나오잖아요. 보상관계 핵심해갖고 보상관계 하자와 대가관계 하자는 틀리죠? 그래서 보상관계 하자는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지만 대가관계 하자는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고 나오죠? 주장할 수 없다. 하자를 가지고 계약의 효력이다. 제3자에 대한 효력 해서 여기 471페이지 기억번의 네 번째 줄 수익의 의사표시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권리의 발생 요건이지 성립 요건이 아니다라고 써있죠. 수익의 의사표시는 누구한테 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아까? 낙약자에게. 그 기억번 첫 번째 줄. 제3자는 낙약자에 대해서 수익의 의사표시를 했을 때 직접 권리를 취득한다. 낙약자에다 동그라미 쳐야죠. 요약자한테 해야 한다면 틀려요. 누구한테 해야 한다? 낙약자. 자, 그런 거 얘기했고 뒷장에 넘어가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에도 이 수익자에게는 수익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형성권을 가지고 있죠. 형성권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540조 밑에 네 번째 줄, 즉 낙약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수익 여부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낙약자가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하면은 뭐한 것으로 된다?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그거 시험 문제 무지하게 잘 나와요. 잘 색칠해 놓으세요. 낙약자의 최고권. 이거 엄청 잘 나옵니다. 제가 시험 문제 5개 지문 찍어 드릴까? 요거 한 지문 나옵니다. 요거 한 지문 나옵니다. 요거 한 지문 나오죠. 그 다음에 낙약자의 최고권. 이거 한 지문 나오죠. 그 다음에 요거 나올 가능성이 높죠. 5개 지문을 찍어주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수익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없다는 걸 아냐 모르냐 해서 나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낙약자의 최고권. 이거 안 빠지고 나오죠. 그 정도로 중요한 것만 지금 찍어줬어요. 자,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계약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변경 소멸시킨다, 변경 소멸시키지 못한다. 소멸시킬 수 없다라고 나왔죠?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줄에 자, 계약이 해제됐을 때 원상 회복 수익자는 계약 당사자가 계약 당사자가 아니니까 이 계약이 낙약자는 자, 여기 제일 밑에 줄에 나오네. 낙약자가 이미 이행을 했어. 그걸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한테 원상 회복 청구권 행사한다 묻었나? 묻었나? 원상 회복 청구권 행사 묻었죠? 그런 거. 그게 바로 지금 제일 밑에 판례박스 좀 별표해 놓으세요. 제일 밑에 판례박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는 계약의 해제권이나 원상 회복 청구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 다음에 이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직접 이행을 청구할 뿐만 아니라 수익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만약에 낙약자가 이행을 안 해요. 그러면 수익자는 해제는 못해도 요약자가 계약을 해제해버렸어. 그러면 손해배상은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직접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죠. 그거 473페이지. 요약자에 대한 효력이다. 자, 이거 요약자는 계약 당사자니까요. 낙약자가 이행을 안 해요. 그러면은 요약자는 최고 호구도 이행을 안 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죠. 그러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제3자의 동의를 얻어서 해제해야 하냐? 동의 없이 해제할 수 있냐? 그렇죠. 그게 시험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위에 니은번의 두 번째 줄. 제3자의 동의 없이 해제할 수 있다. 거기 동의 없이 해서 동그라미 쳐요. 제일 위에 니은번의 두 번째 줄. 찾았어요? 그걸 아냐면 하실 시험 돼요. 동의를 얻어서 해제한다 이러면 틀려요. 동의 없이 해제할 수 있죠. 낙약자에 대한 권리다 해갖고 여기 니은번을 보면은 낙약자는 계약 당사자이므로 취소권 해제권을 가진다 이겁니다. 그러면 낙약자가 요약자에게 불이행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낙약자는 원상 회복을 요약자에게 청구해야 하고 수익자한테 청구할 수 없다라고 나오죠. 이미 이행했던 부분을 원상 회복 청구권이 있다 없다 이자한테 갑한테 청구해야지. 요약자한테 청구해야지 수익자한테 청구할 수 없다. 그거. 자, 이래서 우리가 제3자를 위한 계약을 공부했는데 자, 문제가 두 문제 나와요. 두 문제 풀어봅시다. 우리 문제. 오늘 또 문제 받았죠? 민사특별법 문제. 다음 주에 풀어볼 겁니다. 민사특별법. 자, 오늘 제3자를 위한 계약 문제. 5번 문제. 5번 찾았어요? 5번. 2페이지 5번. 찾았죠? 자,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매매대금을 자신의 채권자인 병에게 지급토록 을과 약정했어. 병이 수익자죠. 갑은 요약자고 을은 낙약자고 병은 수익자. 2페이지 5번 있나요? 안 갖고 왔어요? 엄청 복잡한 값에 여러분들 하나를 그냥 묶어버리면 좋을 텐데. 그렇죠? 이 철장 하나씩 준비해갖고 묶어놓으면 좋은데. 자, 여기 보세요. 이렇게 틀린 것은 1번 병이 매매대금을 수령 여부에 대해서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을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병에게 계약의 이행 여부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자, 여기 낙약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이행을 요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낙약자의 최고권이에요. 근데 확답이 없으면 뭐한 것으로 된다? 거절한 것으로 된다. 자, 아무튼간 1번 맞았죠? 2번 병은 을에게 수익 의사표시를 하면은 낙약자에게 수익 의사표시를 하면은 직접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맞죠? 권리가 수익자에게 발생하니까. 자, 3번 병이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을이 그 지급을 하지 않으면은 병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병이 해제할 수 있어요? 여기 수익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취소권, 해제권, 원상 회복 청구권 없다고 했잖아. 해제 못해요. 오케이?
그러니까 3번이 틀려버렸네. 답이 3번 나왔죠. 4번. 을이 병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는데 계약이 해제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병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여기. 이미 이행했던 부분을 반환 청구한다 못 한다. 할 수 없다겠죠? 그러니까 4번 맞았잖아요. 5번. 갑이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으면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의 대금 지급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자, 이거 보세요. 지금 소유권 이전 등기와 대금 지급은 무슨 관계? 그러면 동시행 항변권을 가지고 낙약자는 수익자한테도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거절 가능하다. 오케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시험 문제가. 자, 그러니까 5번의 답은 3번이네요. 자, 우리 8번 문제로 들어갈까요? 8번.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면서 그 대금을 을이 갑의 의무 이행과 동시에 병에게 지급하기로 했어. 이 병을 수익자라고 그러죠. 갑을 요약자라고, 을을 낙약자라고, 병을 수익자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병은 을에게, 낙약자에게 수익 의사표시를 했다 이겁니다. 누구한테 수익 의사표시를 했나? 낙약자한테. 그렇죠? 자, 그러면 병에게 권리가 확정된 거네. 자, 틀린 것은 병은 을의 채무불이행 이유로 갑과 을의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병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계약 당사자가 아니니까. 해지할 수 없죠? 자, 1번 맞고 2번. 갑과 을의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된 경우 병은 급부 청구권을 소멸한다. 자, 이게 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됐어. 그럼 병은 을한테 이행 청구할 수 있어요? 없죠. 왜? 이 무효 취소 해제는 수익자한테도 그대로 효력이 생기니까. 오케이? 이행 청구 못 합니다. 그래서 2번도 맞고. 3번. 갑이 을에게 매매대금의 매매계약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더라도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금 지급을 병에게 거절할 수 없다. 거절할 수 없다겠어요? 있다겠어요? 동시행 항변권을 병한테도 대항할 수 있다고 그랬죠? 거절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3번이 틀렸네요. 4번. 병이 수익 의사표시를 한 후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과 을은 합의에 의해서 권리를 소멸시킬 수 없다. 여기. 수익 의사표시를 한 후에 계약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변경 소멸시킨다. 변경 소멸시키지 못한다. 합의 해지 못한다요. 그렇죠? 4번도 맞았죠. 5번. 병이 대금을 수령하였으나 매매계약이 무효인 것이 판명됐어. 그러면 을은 병에게 대금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미 대금이 수령이 됐으면 그 반환 청구할 수 없다겠죠? 할 수 없다. 자, 이 몇 가지만 머릿속에 들어가면 나와라 해야겠네. 이거 겁낼 거 없네요. 나와라 해야죠. 몇 가지만 머릿속에 들어가면 내 것이다. 오케이? 쉽죠? 자, 우리 계약의 해제와 해지다. 474페이지. 계약의 해제와 해지는 유효한 계약을 소멸시켜버리는 의사표시를 계약의 해제와 해지라고 그러죠. 해제와 해지는 유효한 계약을 어떻게 한다? 해소시키는,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다. 자, 여기서 주의할 것이 이거죠. 유효한 계약이야만이 해지란 말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시험 문제 잘 나와요. 계약이 무효예요. 무효. 해지란 말이 나오면 다 거짓말이라는 거. 무효인 계약에서 해지라는 말이 나왔어. 해제라는 말이 나왔어. 다 틀려요. 가장 시험 문제가 잘 나오는 게 명의신탁계약은 유효예요, 무효예요? 명의신탁계약은 무효죠. 그러면 신탁자는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여 수탁자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그럼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그게 무적에 잘 나와요. 해지라는 말은 유효한 계약에서만 인정되는 거니까 무효인 계약에서는 없다는 걸 아냐면. 오케이? 그렇다는 거. 자, 그러면 해제는 처음부터 계약이 없었던 걸로 돌아가는 거죠? 소급적으로 원상회복 의무가 있죠. 처음부터 계약이 없었던 걸로 돌아가는 걸 해제라고 하고, 해지는 그동안의 계약은 유효고 앞으로 계약을 소멸시키는 거죠. 장래에 향해서 장래효가 인정된다. 청산 의무가 있는 거죠. 청산 의무. 장래효라는 얘기는 소급효다, 비소급효다. 비소급효. 앞으로 효력이 생긴다. 앞으로. 거꾸로 가는 게 아니라. 알겠죠? 그렇죠? 계약의 해제와 해지.
자, 그러면 해제의 종류를 보니까요. 2번에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해서 생기는 약정 해제권과 법률의 규정에서 생기는 법정 해제권 두 가지로 나눠지죠. 약정 해제권, 법정 해제권이 있죠? 그렇다는 거. 자, 우리 475페이지. 합의 해제라는 말이 나오죠. 2번에 해제 계약이라고 나오죠. 이거 별표였어요. 별표. 여러분들 시험 문제 한 5번 나왔어요. 아주 잘 나와요. 나온 거 계속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합의 해제는 단독 행위예요, 계약이에요? 계약. 매도인과 매수인이 해제 사유가 생긴 것이 아닌데 마음을 바꿔먹고 안 팔고 싶어. 매수인도 안 사고 싶어. 그러면 우리 없었던 걸로 돌아갑시다. 라고 합의가 되는 걸 합의 해제라고 그래요. 이건 계약입니다. 오케이? 거기서 세 번째 줄에 합의 해제는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 다음에 일치하죠.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으며 자, 네 번째 줄 해제와 마찬가지로 소급적으로 매도인에게 당연 회복된다. 자, 합의 해제도 소급표가 있다라는 거.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번이 중요하지. 2번에다가 별표하세요.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만 알면은 땡. 동그라미 2번. 자, 거기 첫 번째 줄 해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민법부 법정 해제, 채무불이행에 의한 법정 해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된다, 적용 없다? 적용 없다. 이게 한 번 나왔고 손해배상 청구권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 이건 나왔고 그 다음에 대금의 이자를 가산해야 한다, 가산할 필요 없다? 가산할 필요 없다. 이 세 가지만 제대로 알면은 땡. 자, 손해배상 청구권은 안 생기고 대금의 이자를 가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오케이? 합의 해제에서는. 자, 뒷장에 넘어가서. 자, 우리, 477페이지. 해제권 발생이다 해서 나오죠? 자, 약정 해제권과 법정 해제권. 자, 우리 법정 해제권과 약정 해제권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우리 한번 가볍게 보자. 법정 해제권은 채무불이행 사유에서 생기는 거죠. 채무불이행 사유는 이거 법률을 위반되는 사유예요, 아니에요? 채무는 법적으로 의무를 얘기하는 건데 이행을 않는다는 것은 위법행위라고 그러죠. 이걸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예요. 그러면 위법행위다 보니까 상대방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죠. 그러면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그냥 채무 이행을 않는다고 해서 바로 해지하는 거예요. 한 번은 더 기회를 주의하는 거예요. 그렇죠.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독촉장을 보내고 최고장을 보내고 그래도 이행을 안 했을 때 해지하는 것이 바로 법정 해제권이죠. 그렇죠? 먼저 최고해야죠. 물론 최고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지만은 일반적인 경우는 최고하고 해제하죠. 근데 약정 해제권은 약정 사유 발생이죠. 자, 우리 이 토지를 매매했는데 건축이 허가가 안 나오면은 이 계약을 해지하기로 하자. 이렇게 특약을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건축이 허가가 안 나오면은 해제 사유가 생기는 거죠? 그게 약정 사유죠. 그걸 약정 해제권이라고 해요. 우리 해약금 계약이라는 얘기 들었잖아요. 계약금을 지급했는데 본계약의 이행 착수 전까지는 매도인이 나 미안하지만 안 팔겠어. 100을 상환하면서 매수인이 계약금 포기하면서 나 안 사겠어라고 할 수 있잖아. 그러면 안 팔겠다, 안 사겠다 하는 것은 자기 마음을 바꿔먹고 그러는 거지 상대방이 채무가 이행이 안 돼서 그러는 건 아니잖아. 채무불이행에서 생기는 것은 아니잖아. 그걸 약정해제권이라고. 채무불이행 사유에서 생기는 게 법정해제권이고. 그러면 법정해제권과 약정해제권은 영역이 겹치는 영역이 눈금만큼도 없다라는 거. 겹치는 영역이 눈금만큼도 없다는 얘기는 약정 해제 사유 유부 특약을 맺었더라도 법정 해제권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아주 잘 나와요, 이게. 그대로 맞죠. 겹치는 영역이 눈금만큼도 없다니까. 서로 영역이 같다 틀리다. 그러면 영역이 틀리니까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오케이? 네? 그게 뭔 말인가 했는데 그 얘기구만요. 그럼 여러분들 시험 보기 전날까지 깨달아요. 시험 보기 전날까지. 네. 그 이유를 알면은 쉽거든요. 근데 이거 도대체 뭔 말인가? 시험은 지문은 잘 나오는데. 그렇죠? 자, 이거 약정 해제권은 손해배상 청구권이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 최고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그런 약정 사유 발생하면 바로 해제할 수 있는 거죠. 참 쉽죠? 그렇다는 거. 자, 그런 거. 자, 그래서 거기 약정 해제권 해갖고 세 번째 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밑줄 치하죠? 민법상 해제에 관한 규정이 적용하므로 원상 회복을 할 때 받은 날부터 금전의 이자를 가산해야 한다는 거예요. 약정 해제는 이자를 가산해요. 아까 이자 가산이 없는 게 뭐였었죠? 합의 해제. 오케이. 합의 해제는 이자 가산이 없지만 약정 해제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해야 한다. 지금 477페이지 보고 있어요. 477페이지 약정 해제권 제일 끝에 써 있죠? 그 다음에 법정 해제권은 그러면 자 법정 해제권이 채무불이행 사유로 생긴다겠는데 자 이쪽 지어도 되죠? 이거 채무불이행 사유에 생긴다겠는데 이 세 가지만 알면 땡. 여러분들 세 가지. 그러면 이제 한 문제 맞춰버려요, 여러분들이. 세 가지. 이 세 가지로 나와요. 우리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세 가지다 보니까. 자, 법정 해제권의 발생 사유. 채무불이행 사유로 생기는데, 자, 544조. 이행지체다. 이 세 가지만 알면 땡이라고 그랬어. 545조. 정기행위 이행지체다. 546조. 이행불능이다. 이 외에는 없어. 우리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건 이 세 가지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중심으로 나와요. 다른 거 안 나와. 신경 쓰지 마. 다른 거. 알겠죠?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이 세 가지만 확실히 알아놓으면 되죠. 자, 이거 보세요. 이행지체는, 이행지체는 이행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이행을 않고 있는 거. 이행이 불가능한 것과는 구별하라는 얘기예요. 이행하고 싶어도 못해. 이행불능은. 그러면 색깔이 같다 틀리다. 여기는 가능한데도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는 거. 그러면 이행이 가능한데도 안 하니까 당신 혹시나 이행할지 모르니까 독촉장 한번 보내야 해요, 안 보내요? 그렇죠. 그걸 최고장이라고 그러죠. 최고 후에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최고했어. 근데도 이행을 안 내, 인자. 그러면 더 이상 못 참죠. 그러니까 이제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최고를 하고 그러고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 자, 이게 시험 문제 나오죠. 이게 이 최고가 자, 이 최고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최고해야 해요. 그러면 상당한 기간이 얼마인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왜? 계약 내용에 따라 틀리니까.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두 달이 될 수도 있고. 계약에 따라 틀리죠. 오케이? 그러면 사회 통념상의 이 정도 이행을 준비하려면 이 정도는 기다려줘야 하지 않냐. 이걸 상당한 기간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친구가 안 나와요. 그러면 이제 그냥 가까 하는데도 이 정도, 1시간 정도로 내가 기다려줘야지. 뭐 이러면서 기다리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30분도 못 기다리겠다고? 혹시나 또 차가 막혀서 못 올 수도 있으니까 하면서 좀 더 기다려주잖아. 그게 상당한 기간이란 얘기예요. 알겠죠? 그러면 그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요청을 했는데 그 상당한 기간을 정해지지 않았어. 상당한 기간보다도 짧아. 상당 기간보다도 짧은 최고. 짧은 기간. 자, 상당한 기간을 정했는데 이거보다도 짧은 기간으로 최고를 했다든가 기간이 없는 최고, 기간을 정하지 않는 최고를 했다든가 이러면 이 최고 효력이 생기냐? 이게 시험 문제 나와요. 최고 효력이 생긴다. 오케이. 그게 시험 문제 나와요. 최고 효력은 생겨요. 최고는 효력이 발생해요. 효력이 발생하는데 해제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만 해제권이 발생한다 그럽니다. 자, 그 짧은 기간이 지났다 해서 바로 해제권이 발생한다. 상당한 기간이 경과 후에 해제권이 발생한다. 이행을 요청했다는 독촉장의 효력은 생긴다는 얘기예요.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든가 기간을 현저하게 짧은 최고라 할지라도. 이해갑니까? 그것 좀 주의하시고. 자, 이것 좀 보세요. 이제 채무자가 미리 이행을 거절해버렸네. 채무자 나 못 줘. 이러면서 채무자가 미리 이행 거절을 표시했어요. 나 중도금 못 준다? 이렇게 거절을 표시했어요. 그러면 이거 최고해야요. 최고가 필요 없어요.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죠?
그러면 이거 보세요. 해제가 가능한데 이거 이행기를 기다려야 해요? 이행기 기다릴 필요 없어요. 그러면 이거 지금 우리 쌍무기야 계약 자기 채무를 이행해야 해요? 이행 제공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자기 채무 이행 제공. 이게 시험 문제 나와요. 자기 채무 이행 제공 없이. 자, 이행기를 기다릴 필요도 없어. 자기 채무를 이행 제공할 필요도 없어. 최고도 필요 없어. 바로 해제할 수 있죠. 그렇죠? 이해 갔습니까? 그러면 이걸 또 이렇게도 나오더라고 또. 이걸 적법하게 처리했다 이렇게 나와요. 이 거절의 표시를 적법하게 처리했다. 철회했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자, 지금 이행한다고 마음을 바꿔먹었다는 얘기죠? 이행 안 한다겠다가 이행한다라고 마음을 바꿔먹었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거 최고해야 안 해요? 처리한 경우는. 최고 후에만 해제가 가능하다. 최고했는데도 이행을 안 해? 그랬을 때 해제가 가능하다. 이제 원 상태로 돌아갔다는 얘기야. 철회했다는 말은. 여러분들 흉지 나왔어. 또 나와. 뭐 이랬다 저랬다 하냐고. 원래 사람이 변죽을 그렇잖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또 나오니까 변죽을 끌더라도 알아놓아요. 알겠죠? 적법하게 처리한 경우는 최고해야 한다. 안 해도 된다. 최고하고 해제해야죠. 원래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고 했잖아. 근데 이제 이행하겠다라고 마음을 바꿔먹으면 독촉장을 보내야죠. 오케이? 정기행위 이행지체라는 것은 자, 이 기간 내 이행을 못 받으면은 그 후로 이행받아봤자 헛방인가? 여러분들도 지금 열심히 공부해야지. 자, 10월 26일 날 끝나고 호피나게 공부해봤자 헛방이라고. 시험을 못 봐갖고 막 억울해 죽겠어. 잠이 안 와. 그래갖고 막 밤새도록 공부하는 분들이 있어. 끝나고 난다. 그거 헛방이야. 잠 안 오면 차라리 소주 한 병 마셔버려야지. 그렇죠? 대답 맞네. 지금 열심히 해요. 그걸 정기행위 이행제. 그 기간 내 이행을 못 받으면은 그 후로 이행받아봤자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거. 여러분들 시험 문제 똑같은 사례로 두 번 나온 게 이거죠. 결혼식 시작 전까지 화환을 배달하기로 했어. 결혼식장 앞에다가 3단 화환을 근사하게 꽃을 꾸미기 위해서. 근데 결혼식이 끝날 때까지도 배달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그 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제된다. 맞아요? 틀려요? 두 번 다 그렇게 나왔죠. 자동적으로 해제된다. 이게 틀렸죠. 그렇죠. 자, 결혼식이 끝나갖고 화환만 거기다가 동그러니 놔봤자 소용없잖아. 그랬을 때 이건 최고가 필요 없죠? 자, 화환 빨리 갖다 줘라 라고 할 필요 없잖아요.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 이래야죠. 해제를 해야 여러분들 최고가 필요 없다고 해서 해제도 필요 없는 걸로 알았다가는 덜커덕 망한다는 거. 해제를 해야 소멸하는 거지 자동적으로 소멸한다 이러면 틀리죠. 그렇죠. 최고는 없어도 해제는 해야 한다는 거. 알겠죠? 그게 바로 정기행위 이행지체다 그럽니다. 자, 그러면 이행불능이다. 이행불능은 자, 이거 보세요. 이건 채무자하고 귀책사유가 있는 거죠? 이거 원시적 불능이에요? 후발적 불능이에요? 그렇죠. 채무자하고 귀책사유 있는 후발적 불능. 채무자하고 귀책사유가 있는 원시적 불능은 뭐죠? 채무자하고 귀책사유가 있는 원시적 불능. 그렇죠.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다 이래야죠. 채무자하고 귀책사유가 없는 후발적 불능은 없는 여기 있는이라고 그랬잖아. 채무자하고 잘못이 있는 후발적 불능이 이행불능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채무자하고 귀책사유가 없는 후발적 불능은 위험무다. 오케이. 끄집어내기 위해서 자꾸 구르는 노래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 자꾸 돌려합니다. 그렇죠? 자꾸 놀려요. 네. 자, 채무자하고 귀책사유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틀려져 버리죠. 채무자하고 귀책사유가 있으면은 이행불능이고 후발적 불능이 없으면은 위험부담이라고 그러죠. 알겠죠? 그러면 자, 후발적 불능인데 이건 불능이니까 이행기를 기다렸었다고 해서 가능한 게 아니잖아. 자기 채무 이행 제공한다고 해서 가능해지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은 이행기 전에도
이행기를 기다릴 필요 없죠. 이행기 전에도 자기 채무 이행 제공할 필요 없죠. 이행 제공 없이. 이거 최고해야 한다, 최고 필요 없다. 최고한다고 해서 가능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최고 없이 바로 해제할 수 있죠. 오케이? 그러면 이행기 전에 이행이 불능으로 확정됐으면 그렇다는 얘기야. 근데 아직 지금 이행기 전에 불능으로 확정된 게 아니야. 자기가 지금 이행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이행을 못할 상태가 빠졌다라고 보면 이행 불능인데, 그런 상대방이 이행을 못 하겠다라는 판단 기준은 언제냐? 그게 28회 기출 문제죠. 계약 해제 시를 기점으로 판단해야 한다. 지금 이행 불능이 확정이 안 됐을 때는 이행이 가능한가 아닌가는 계약 해제 시점을 기점으로. 그게 28회 기출 문제죠. 오케이? 그 전에 불능으로 확정되면은 이거 최고 기다릴 것도 없어. 이행기를 기다릴 것도 없어. 바로 해제할 수 있어. 그 전에도. 오케이? 그렇지만 이행이 가능한가 아닌가 확정이 안 됐을 때는 이행 가능 불능을 판단 시점은 어느 시점? 해제 시점. 이 세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정리해 봅시다.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 바로 여기 최고가 필요 없는 거. 채무자가 미리 이행을 거절했을 때 최고해야 한다, 최고 필요 없다. 자, 그 다음에 정기행위 이행지체 최고 필요하다, 필요 없다. 자, 이행불능 최고해야 한다, 최고 필요 없다. 이게 중요해요. 이 세 가지 암기하세요. 알겠죠?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 자, 우리 책을 정리해 봅시다. 478페이지. 보통 이행지체다. 478페이지. 보통 이행지체, 채무자 없이 책 사이로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을 보통 이행지체라고 하죠. 그러면 여기 B번을 보니까 기업번의 B번. 동시행 항변권을 가지고 있을 때는 자기 채무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을 해야 항변권이 소멸했기 때문에 그때서 해제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거.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이행을 최고해야 한다. 자, 과다치고 과소치고 있잖아요. 이거 한 번도 안 나와요. 한 번도 안 나오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럴 것 같고 머리 아파갖고 하지 마세요. 과소치고 여러분도 한 번도 나온 적 없어. 상당한 기간, 제일 밑에 상당한 기간을 미달하는 최고는 최고 효력이 있으나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만 해제권이 발생한다 써있죠. 자, 기간이 없는 최고라든가 짧은 기간의 최고라 할지라도 최고 효력은 생겨. 그렇지만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만 해제권이 발생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자, 479페이지 제일 위에 이행 최고는 반드시 미리 일정한 기간을 명시해서 최고하는 건 아니라고 써있죠. 그 다음에 예의해갖고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했어. 그러면 이거 노란색.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했을 때는 최고해야 한다,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는 거. 자, 최고 기간 내 이행하지 않을 때 계약을 해제하는데 여기 나오네. 여기. 자, 우리 이행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어느 시점을 기점으로 판단해야 한다? 여기 디귿번에 계약 해제 시점을 기점으로 디귿번에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줄. 이게 28회 기출 문제는. 28회 기출 문제 그거 색칠해 놓으세요. 자, 이행할 수 있는가 못 오는 건가 이런 것들은 계약 해제 시점을 기점으로 판단한다. 정기행위 이행지체다. 정기행위 이행지체는 그 기간 내에 이행을 못 받으면은 이행할 수 없는 거. 자, 뒷장에 넘어가서요. 해제권 발생이다. 최고가 필요하지 않는다고 써있죠? 거기 니은번의 두 번째 줄. 그래서 최고는 필요 없더라도 제일 끝에, 니은번의 제일 끝에 해제 의사표시는 필요하다 써있죠? 최고가 필요 없다고 해서 해제 의사표시도 필요 없는 걸 알았다가는 안 된다고 했어요. 오케이? 이행불능이라는 해제권이다. 이행불능.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1번의 두 번째 줄을 보면은 목적물이 가압류 등기가 돼 있어요. 이러면 이행불능이에요? 이행불능 아니에요? 아니죠. 가압류 등기가 됐다 그래서 이행불능에 빠졌다 이러면 틀려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도 가능해요. 다만 가압류 채권자한테는 대항하지 못하는 사유가 생기니까 가압류 채권자가 강제 집행을 하면은 소유권을 상실할 염려가 있죠. 그랬을 뿐이지 등기가 불능에 빠지는 건 아니라는 거. 오케이?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1번의 두 번째 줄 가압류 된 것만 가지고는 이행불능이 되는 건 아니다 써 있잖아요.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 자, 이행불능이 됐을 때는 최고가 필요 없다 이겁니다. 자신의 이행 또는 이행 제공도 필요 없다 써있죠? 그렇죠. 다시 한번 확인 사살 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거 얘기했고. 그 다음에 잘 밑에 별표해야겠네. 잘 밑에 3번. 동그라미 3번. 자, 이거 보세요. 자, 이거 무지하게 잘 나와요. 이행불능이, 자, 매도인이 채무자예요. 매도인의 이행불능이 매수인의 귀책 사유가 있네. 매수인의 귀책 사유로. 매도인의 이행불능이. 매도인이 이행불능이 됐는데, 이건 누구 잘못으로 이행불능이 됐다? 매수인의 귀책 사유. 가 있는 경우다. 무지하게 잘 나와, 이거. 여기 막 징그럽게 많이 나와. 자, 이거.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냐? 해제한다, 해제 못한다? 해제권 없다는 거. 해제할 수 없어요. 해제할 수 없어요. 이게 뭐죠, 이게? 매수인의 귀책 사유로 매도인이 이행불능이 된 걸 뭐라고 그러죠, 이거? 채권자 위험부담지. 오케이. 이제 이름만 쓰면 합격증이 나오게 생겼네, 이제. 합격증이 나와, 이제. 이름만 쓰면. 이게 바로 채권자 위험부담지. 채권자의 잘못으로 후발적 불능이 된 거죠. 그러면은 이 채무자는 대금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채무자, 매도인은 대금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매수인한테 대금 청구가 가능하죠? 이거 하도 시험 문제 잘 나오길래 잃어버리지 말라고 별 얘기를 다 해요, 제가. 자, 여러분들 간짜장을 시켜 먹었어. 간짜장을 시켰는데 막 비비다가 엎어먹어버렸어. 그럼 한 점도 못 먹었네? 그래도 짜장면 값은 내야 한다, 안 내도 된다? 그렇죠. 쥐가 잘못했으니까 한 점도 못 먹었더라도 짜장면 값 내야 한다 이겁니다. 이해갑니까? 그러면 그 짜장면집 주인에서는 이거보다 대금 청구 한다 못 한다? 대금 청구 할 수 있죠? 짜장면 값 받아낼 수 있죠? 여러분들 간짜장에서 간짜가 뭐예요? 간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짜다는 말이에요. 이 물이 없다는 얘기예요. 뭐다는 얘기예요? 물이 없다는 얘기죠. 물이 없다는 얘기를 우리가 말을 건자 해갖고 건자를 쓰는데 간자로 쓴 거죠. 간자로 쓴 거지 그게 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짜다는 것을 간짜장이다 이러면 틀린 겁니다. 물이 없다는 얘기. 우리 대부분 짜장 하면은 조금 걸쭉한 물이 있는데 이건 말라서 나오잖아. 뭐 공감대가 형성이 안 돼. 알죠? 자, 이거 시험 문제 무지하게 잘 나옵니다. 잃어버리지 마세요. 거기 제일 밑에 이행불능이 매수인의 귀책 사유에 의한 경우는 매수인은 이행불능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다, 해지할 수 없다. 그거 찐하게 색칠해놨어요. 481페이지. 이건 이제 지금 학설로 인정하는 거야. 이거 무시해도 돼, 그냥 넘어가도 돼. 알겠죠? 482페이지. 자, 체크 플러스 있잖아요. 최고를 요하지 않는 거, 이 7가지 써있죠? 이거 눈여겨봐야죠. 체크 플러스, 박스. 자, 여기에서 채무자가 미리 이행을 거절한 표시를 했을 때, 그 다음에 이행 거절의 표시가 없어도 이행 의사가 없음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 정기행위 이행지체, 이행불능, 추환이 불가능한. 추환이라는 말은 뭐냐? 완전한 이행을 추환이라고 합니다. 완전한 이행이 불가능한 불완전 이행. 추환이라는 말은 추후에 완전하게, 그래, 추후에 보완하는 거. 그러니까 추후에 완전하게 이행하는 것을 추환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불가능하면은 바로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는 거. 사정변경 원칙, 약정 해제권. 약정 해제권도 여기 아직 안 지어졌죠? 약정 해제권. 최고가 필요 없다겠죠? 거기다 하나만 더 써놓고 싶으면은 8번 해갖고요. 8번. 매도인의 담보 책임 이렇게 써놓았어요. 매도인의 담보 책임. 하나만 더 써놓고 싶으면. 여러분들, 매매계약에 하자가 있어서 매수인은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요. 소유권 취득 못하게 됐어요. 권리 하자가 있어서. 매도인 것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면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그 계약을 해지할 때 최고가 필요 없죠. 바로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죠. 오케이? 최고가 필요 없어요? 매수인. 무슨 뜻인지 알아듣죠? 그러면 총망라해서 그것까지 정리하면은 다 이제 빠짐없이 다 정리된 거죠. 해제권 행사다. 해제권 행사는 자 우리 이 뭡니까? 우리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최고를 하고 그래도 이행을 안 하면 또 해지권 행사를 하면 번거롭잖아. 내용증명을 보내더라도 2번이나 보내야 하니까 번거롭죠. 그러면 최고장을 날리면서 이달 말까지 내가 기다려주겠어? 이달 말까지 이행이 안 되면은 이 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제된 것을 알으시오. 최고와 함께하는 해제 의사표시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달 말에 이행이 안 된다라는 이런 조건이 성취되네? 그러면 자동적으로 해제 효력이 생겨버리죠. 해제 의사표시가 필요 없죠. 이해갑니까? 그게 바로 1번의 네 번째 줄. 일정한 기간 내에, 제일 밑에 동그라미 1번의 네 번째 줄.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은 당연히 해제된 것을 한다는 정지조건부 해제는 유효하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게 바로 지금 이달 말까지 이행 안 하면 자동적으로 이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하자라고는 해제는 유효해요. 아시겠죠? 자, 483페이지. 해제권 후 불가분성이라는 말이 나오죠? 별표세요, 별표. 이거 한시문에 참 잘 나와요. 자, 1항이 행사고 2항이 소멸이에요. 자, 행사와 소멸의 불가분성을 얘기하는 건데, 자, 아주 잘 나와요, 이거. 별표라고 그랬어요. 자, 갑무 토지를 A, B, C 세 사람이 공동 매수인으로 같이 합자해서 사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이쪽에 해제권이 생겼네? 갑이 이행을 안 한다고 가정해보자 이겁니다. 그러면 이 세 사람이 전원이 다 해제해야 계약이 해제된 거냐? 아니면 셋 중에 하나만 해제하면 되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어? 대답 안 네? 전원이 다 해야요. 한 사람만 해도 돼요. 전원이 다 해야죠. 이걸 행사 후 불가분성. 반드시 동시에 해야 할 필요는 없어. 그지만 전원이 해야 해요. 그럼 이제 거꾸로 이쪽에 해제권이 생겼어. 이쪽에 해제권이 생겼으면은 상대방이 여러 명이잖아. 이거 전원한테 해야 하냐? 한 사람한테만 해도 되냐? 그럴 줄 알고 물어봤어. 이것도 행사예요. 행사 아니에요. 행사잖아. 그러면 전원한테 해야요. 정신 똑바로 차려. 그럴 줄 알고 물어본 거야. 알겠죠? 행사는 전원이 해야 하고 또 상대방이 여러 명일 때는 전원한테 해야 해요. 행사는. 그렇죠? 근데 소멸이 반대죠. 자, 이거 보세요. 이 세 사람 중에서 A가 해제권을 포기했어. 해제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있거든. 포기했어. 나 해제 안 껐다. 그럼 B씨는 해제할 수 있냐? B씨도 해제권이 소멸하냐? 소멸해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 이러면 틀려버려. 해제권자가 여러 명인데 한 사람이 소멸 사유가 생기면 전원이 소멸한다는 거예요. 행사와 소멸은 반대죠. 그러니까 반대라니까. 반대라고 얘기했잖아. 한 사람이 소멸 사유가 생기면 전원이 소멸합니다. 이게 바로 소멸의 불가분성. 오케이? 헷갈려 죽었어요? 자, 다시 한번 해봅니다. 이것도 행사고 이것도 행사잖아. 행사는 어쨌든 간에 전원이 해야 하고 전원한테 해야 하는 거구나. 그지만 소멸은 전원이 다 소멸 사유가 생겨야 한다. 한 사람만 소멸 사유가 생겨도 다 소멸한다. 오케이. 이제 안 잃어버리잖아. 안 잃어버려. 그렇죠? 그래도 내일 가면 또 지워진다고? 자, 제가 행사와 소멸을 구하면서 이건 이 강행규정, 의무규정. 약정이 있으면 약정이 없으면. 그거 잘 밑줄 쳐놓으세요. 547조. 자, 소멸. 제일 밑에 소멸이 나오잖아요. 소멸은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만 소멸해도 전원이 다 소멸한다는 거. 자, 해제의 효과다. 해제가 되면 소급적으로 원상 회복 의무가 있죠? 제일 밑에 줄에요.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 제일 밑에 줄에. 여러분들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죠? 자, 28위 때인가요? 계약이 해제로 원상 회복이 완료됐다. 원상 회복이 다 완료됐어. 그래도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냐? 손해배상 청구 못 하냐? 있다. 오케이. 계약의 해제에 원상 회복이 완료됐더라도 손해배상 청구를 행사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손해배상 청구권은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요. 오케이? 485페이지. 해제 후 소급표다. 자, 우리 그러면 이거 보세요. 이 매매계약이 해제돼서 이미 매수인에게 등기가 넘어갔는데 이 토지가 매매로 원인으로서 매수인으로 이전 등기가 넘어갔는데 소유권 변동이 생긴 거잖아. 그러면 계약이 해제되면은 이 소유권 변동까지도 실효화되냐? 실효화돼요? 실효화되지 않아요?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소유권 변동까지도 영향을 미친다. 이걸 물권적 효과설. 그러면 계약이 해제되면은 물권 변동까지도 실효화돼요. 물권 변동도 없었던 것이 돼요. 그러면 소유권은 지금 매수인에게 이전 등기가 됐더라도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당연 복귀된다, 안 된다? 말소 등기, 이전 등기 없이도 매도인에게 소유권은 당연 복귀돼요. 이게 중요한 얘기죠. 오케이? 그래서 매도인은 매수인의 이 등기를 말소 등기 청구한다든가 또는 이전 등기 청구하는 건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 청구권으로 물권적 청구권으로 소멸시효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공부했던 기억나죠? 그게 바로 물권적 효과설이라고. 계약의 해제는 계약에만 효과가 있다. 물권 변동까지도 효과가 있다. 그걸 물권적 효과설. 물권 변동까지도 효과가 있다. 오케이? 거기 동그라미 2번에 물권적 효과설이란 말이 나오죠? 그래서 세 번째 줄 보니까 자, 등기나 인도 없이도 당연 복귀한다고 본다. 써있죠? 거기 물권적 효과설 세 번째 줄. 그래서 우리 판례도 물권적 효과설 입장이기 때문에 말소 등기 없더라도 매도인에게 당연하게 원상 회복이 된다. 당연 복귀된다. 소유권이. 그게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오케이? 제3자 보호다. 이거 별표해야죠. 제3자 보호. 여기서 이제 한 문제 나와요. 지금 여기서 우리 해제가 두 문제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서 한 문제 나와. 그 다음에 한 문제가 지금 여기서 나와. 지금 공부하는 거. 계약 해제. 지금 공부하는 것이 한 문제 나와요. 뭐가 한 문제 나오냐? 잘 들어보세요. 계약이 해제되면은 소급적으로 원상 회복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 한 문제 나와요. 소급적으로 처음부터 계약이 없었던 걸로 돌아간다는 거 알죠? 원상 회복 의무가 있어요. 소급적으로. 근데 이 소급표를 가지고는 이미 제3자에게 넘어갔네? 그러면 제3자한테 대항하지 못하죠. 이 해제를 가지고는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한다, 침해하지 못한다. 그러면 여기의 제3자라는 것은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로서 등기나 인도까지 받은 자예요, 안 받은 자예요?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한다. 그래서 우리 신문제는 부동산이니까 등기로 나와요. 지난번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자, 부동산이 매매 계약을 맺었는데 그 토지를 매수인이 그 토지를 이 제3자한테 증여했어. 증여. 공짜로 줬다는 얘기죠. 근데 제3자에게 이전 등기가 넘어가지 않았어. 수증자에게 아직 등기를 넘어가지 않았어. 근데 그 토지의 매매 계약이 해제됐어. 그랬을 때 그 수증자는 증여를 받은 자는 제3자로 보호가 되냐? 안 되죠. 안 되죠. 등기를 받은 자만이 제3자니까. 아직 등기를 못 받았죠? 그러면 제3자가 아니라는 걸 아냐면 여러분들 기출문제 그렇게 나왔죠. 알겠죠? 등기까지 받은 자. 그러면 자 이거 보세요. 계약이 해제되면은 대금 반환 청구권도 소멸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도 소멸하잖아. 매매 계약이 해제되면은. 그러면 자 해제로 인해서 소멸되는 채권. 자 지금 대금 채권 또는 소유권 이전 채권의 양수인. 그 다음에 압류 채권자. 그 다음에 전부 명령을 받은 전부 채권자. 그 다음에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 이 사람들은 제3자다, 제3자 아니다. 징그럽게 많이 나와요.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네 사람 암기해야 합니다. 네 사람이 누구누구? 양수인, 압류 채권자, 전부 채권자, 수익자. 아주 잘 나옵니다. 계약상에서 발생하는 소멸되는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받은 자, 압류 채권자, 전부 채권자, 수익자는 제3자다, 제3자 아니다. 제3자입니다. 아주 잘 나와요. 이해 가요? 안 가요? 이해 가죠? 없어지는 채권에서 지지고 볶은 사람들은 제3자가 될 수가 없죠. 제3자가 될 수. 자, 그래서 우리 책에 보면은 해제, 제3자. 해제되기 전에는 선의하고 제3자가 다 보호가 되죠? 근데 해제 후에는 누구만 보호가 되죠? 선의만. 해제 후에 발생한 자는 선의만 보호가 되죠. 자, 486페이지로 넘어가서 제일 위에 줄에
인도, 등기, 인도 등의 권리를 취득한 자를 지칭하는 것이고, 자, 여기 계약상의 채권을 양도받은 양수인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양수인에다 동그라미 쳐줘. 양수인은 여기 제3자 속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래서 거기 또 나오죠. 486페이지.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닌 경우다 해갖고, 자, 여기, 밑에서 5번째 줄.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하거나 그 채권 자체를 압류 또는 전부한 채권자. 여긴 제3자가 해당하지 아니한다 써있죠, 또. 여기, 이거. 양수한 자, 압류 채권자, 전부한 채권자는 제3자다, 아니다. 아니다. 그거 487페이지. 487페이지에요. 팔렛박스에 4번 있잖아요. 이게 28회, 29회 계속 나와, 이거. 4번 좀 별표하세요. 이거 별것도 아닌데 계속 나와. 근데 여러분들이 깜빡하면서 틀려요, 이런 거. 자, 이거 보세요. 갑과 을이 이 토지를 매매했어요. 을과 토지를 매매했어요. 근데 이 토지에다가 건물을 지었거든? 이 건물을 병한테 팔았어. 그러면 여기는 토지 매매고 여기는 건물 매매니까 이 매매 계약이 해제됐더라도 이 건물 매수인은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예요, 맺은 자라고 볼 수 없어요. 토지에다가 뭘 한 것이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거든. 근데 토지다, 건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제3자가 아니라. 그게 4번 얘기죠. 계속 나와, 이거. 최근에 계속 3번이나 나왔어요. 4번. 자, 거기 밑줄 쳤어요? 토지를 매도했다가 대금을 받지 못해서 계약을 해지했는데 그 위에 신축한 건물의 매수인은 제3자에 속하지 않는다 써있죠? 제3자의 범위, 해제권 행사 이후에는 선의 제3자만 보호가 된다겠죠? 자, 원상회복이다. 원상회복이라는 건 깡그리 다 반환하는 거. 그러면 여러분들 원상회복의 반환 범위가 선의와 악의가 차이점이 있어요, 없어요? 선의와 악의가 차이점 없죠. 전부 반환하는 걸 원상회복이라고 하니까. 차이점 없습니다. 489페이지 제일 위에 채무이행위 금전을 반환할 때는 그 받은 날부터 뭘 가산해야죠? 이자. 그 이자는 무슨 성질? 그것까지 기억해요. 부당이득 반환 성질. 금전을 반환할 때는 이자를 가산했는데 이자는 부당이득 반환 성질을 갖는다. 그 다음에 거기 4번에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써있죠? 이 손해배상은 원칙이 이행이익 배상, 실익 배상. 이행이익. 거기 4번째 줄. 원칙은 이행이익 배상을 구하는 게 원칙이지만 선택적으로 실익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 써있죠? 그것까지 기억하시면 좋죠. 자, 그런 거. 자, 해제와 동시행관계. 원상회복, 손해배상은 서로 간에 동시행관계 아니에요. 동시행관계죠? 해지라는 것은 우리 장래에 향해서 계약을 소멸시키는 거라고 그랬어요. 해지는 27일 때 한 번 나오고 제가 볼 때는 해지는 한 10년에 한 번 나올 듯 말 듯. 그렇게 안 나와. 27일 때 한 번 나왔어. 그러면 제가 나올 틀릴 구속이 없어, 해지는. 자, 법정 해지와 약정 해지 뭐 해갖고 이것도 똑같죠. 493페이지. 해지 효과다. 이거 비소고표라고 그랬죠? 해지 기간. 여러분들, 임대차 기간이 약정이 없을 때 임대인이 해지 통고하면 얼마 기다리면 소멸하죠? 6개월. 임차인이 해지 통고하면 1개월. 그걸 해지 기간이라고 그래요. 상대방이 나갈 수 있는 기간을 주의하니까. 오케이? 그게 바로 해지 기간이라고 그래요. 해지 통고 기간, 해지 기간. 청사는 뭐가 있고, 제일 밑에 줄에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는데 영향을 미쳐요? 미치지 않아요? 미치지 않죠. 계약의 해지도. 자, 이래서 우리가 해지까지 공부했고, 이 문제가 몇 문제 있는데, 이거 우리 뭡니까? 쉬고 난 다음에 좀 풀어봅시다. 그렇죠? 쉬고. 3문제 정도 있는데, 쉬고 풀어봅시다.